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펭수. 냠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을 책은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는 책입니다. 책 소개와 저자 소개 언제나처럼 간단하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유행인 브랜드이기도 하죠. 파타고니아의 창업자인 이본 시나드가 지난 60년 동안 그 회사를 창업하고 경영하면서 이루어낸 성공 신화를 다룬 책입니다. 좋습니다. 의류 브랜드죠, 파타고니아. 네. 네, 미국 내 넘버 2라고 해요.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서. 네. 네, 실제 그것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영서적인데도 이례적으로 아마존 환경 분야에서 1위인 책이라서 더 많이 팔리기도 했고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추천 도서로 맞아요. 선정을 한 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있어요. 음. 네, 10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책이고 많은 분들이 최근에 찾고 있다. 특히나 장마철이잖아요, 지금. 네. 이상기후로 인한 장마철에 이 환경 문제에 관심 많아지셔서 그렇게 해서 또 찾고 있는 책 또는 관심 받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몰랐어요. 저는 이게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브랜드여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디자인이 단순하고 심플하고 예뻐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작년에 재팬 이슈가 있었잖아요. 노노재팬. 네, 노노재팬 재팬 이슈가 있어서 유니클로에서 많이 팔리던 후리스나 조끼 같은 게 많은데 그거를 대신한 건가?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했었어요. 아,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효리 씨가 그 효리네 린다지. 민박, 효리네 민박에서 이걸 입었어요. 아. 그래서 유명해졌을 수도 있겠다. 셀럽이 입으면 또 사람들이 사 입기도 하니까. 재작년, 그랬나 18년.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저기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 맞네. 그쵸. 자, 작가 소개. 작가는 이본 시나드입니다. 이본 네. 시나드는 암벽 등반가이자 서퍼 그리고 환경운동가이면서 미국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창립자이신데요. 맞아요. 1957년 암벽 등반 장비를 제조하는 시나드 이커먼트 회사 창업을 시작으로 사업가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이 파타고니아 회사 자체뿐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라는 사명 선언문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가치를 세상에 알려왔다고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본 시나드는 성함을 처음 들어봤어요. 맞아요, 저도. 파타고니아는 워낙 그치. 유명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읽으셨어요? 기대하지 않고 읽었는데 기대보다 좋았다. 자기 회사 잘 된 얘기 하는 거라서 그래 또 뭐 우리 성공 스토리 뻔하잖아. 이렇게 해서 잘 된 거예요라고 할 뻔했는데 신선한 면이 있었다? 신선하지. 그러니까 잘 되지 않았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잘 됐어. 예를 들면 뭐 주변 지인만 고용한다거나 나 이런 거 전혀 나는 그러니까 가족 같은 기업을 표방한다거나 진짜 가족 그냥 같은 가족 기업이야. 이렇게 해서도 잘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책에서 2,000명 정도의 임직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 멤버들이 정말 가족 경영이기 때문에 그 철학에 얼라인이 되어 있느냐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가족이 아니어도 충분히 할수 내가 있지. 열정이 더 있으면 정말 내 것처럼 할 수 있는데 가족 또는 지인이라는 전제마저도 어떻게 보면 좀 프레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 본위가 아닌 거야. 사람 뽑는데. 소위 좋은 학벌, 능력, 자격증 이런 것들로 뽑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과 얼마나 얼라인할 수 있느냐. 네.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성장 환경을 가져가는 가족들, 주변 지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지. 경영을 전공했다거나 파타고니아가 의류 브랜드니까 의류를 전공했다거나 그렇지, 패션 디자이너를 하거나. 이렇게 좁은 그런 게 아니야. 범위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미용사. 낚시광, 그렇지. 뭐 화가, 가스펠 가수, 암벽 등반가 이렇게 다양한 다양한 직업. 출신들을 많이 고용한다고 해서 신선했어요. 좋다. 그래서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진짜 재밌게 읽었고요. 솔직히 저도 기대를 안 했던 게 이본 시나드의 자서전인가? 이런 생각을 앞부분은 하면 그렇죠. 기대 안 하고 읽었는데 신선했던 이유가 보통 기업을 소개하는 책들은 기업이 성공했던 많은 마케팅 성공 사례? 그렇지. 이런 거를 나열한단 말이에요. 소위 잘된 기업들. 이본 시나드가 쓴 방식은 왜 설립하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하고 철학에 집중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전개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고 그리고 표방하는 철학 자체도 일반 자본주의 기업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환경, 그치.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이 좋았어요. 그냥 직장인이 아니고 개인이 읽기에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뒤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볼 거고. 네. 펭수. 진짜 이게 가능하다고?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이렇게 유지되는 게 맞다고? 라는 생각? 진짜 어려운 일인데. 믿음이 생겨 근데. 실제 아닐 수도 있잖아. 실제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상적인 제안들을 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니니까 가치는 굉장히 존중하고 이런 거를 시도했다는 거를 알게 돼서 좋았고, 제가 알고 있는 파타고니아의 이미지는 저처럼 일반인들은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알려지거나 더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이 책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너무 옷이 비싸서 이 얼마예요? 바지가 9만 원, 베스트 25만 원, 30만 원. 그 제일 유명한 그 털로 된 후리스가 한 22만 원 정도네요. 근데 막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티 쪼가리 하나에 그 가격은 좀 그렇지. 티 쪼가리라니. 티셔츠 하나에. 근데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이용해서 디자인하고 만들어낸 의류니까. 그러네요. 좋습니다. 책 이야기 해볼게요. 고고! 역사. 책의 구성이 두 가지의 큰 범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회사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의 철학입니다. 회사의 철학은 총 8가지 철학을 다루고 있고, 네. 먼저 파타고니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역사 부분을 보면서 이본 시나드라는 창업자가 나는 사업가가 아니야. 나는 암벽 등반가고 나 서퍼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계속 어필하는 것 같아요. 나의 시작, 우리 회사의 시작을 돈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야. 우리가 직접 암벽 등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만들었고 직접 써보면서 그걸 고쳐내고 발전시켜내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장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개발하고 히스토리를 제공을 함으로써 같이 일하는 멤버들, 직원들도 우리는 돈을 벌려고 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자 이 역사를 길다면 길게 서술을 한 게 아닐까. 이 초반부에 사진들 속에 나오는데 책의 33페이지에 보면 1946년이랑 56년에 가족들을 대상으로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거든. 근데 이 46년과 56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한반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전쟁으로 힘든 시기잖아. 네. 근데 이렇게나 여유롭고 사실 패션만 해도 지금하고 크게 차이 없을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들이 보여서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이 다르구나. 표정이 밝아요. 다른 세계 사람인 거지. 같은 동시대에 살았으나. 뭐 그런 좀 씁쓸함부터 나는 느껴지더라고. 되게 근데 예리한 지적이네요. 이 사진을 보니까 진짜 그냥 딱 봐도 부유층이었던 것 같은? 자본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기술을 배운, 부모님도 기술을 배운 사람. 블루 칼라? 엔지니어. 이주를 한번 하시면서 네. 정착을 했고 오히려 자본가 집안이 아니고 지식인층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서 시간이 나면 낚시를 하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산 타러 다니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번 시나드의 성장 과정부터 시작하는데 나는 공부를 한 적이 없고 공부를 너무 싫어했고 맞아, 못했고 공부하기 싫어서 도망 다니고 등반 클럽 사람들이랑 산 타는 거 좋아했고 어떻게 보면 여가 생활에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장비를 내 돈 주고 사고 옷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아니 지금 뭐 한 거야? 이해해줘. 5시에 잤을 텐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디스크 있어요. 그래? CT 찍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CT도 찍었어? 결과 나오고 얘기할래 그럼? 오케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중간중간에 기지개 켜도 너무 놀라지 말라. 너가 졸려서 그런 게 지루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제 말은 이제 목 어깨가 뻐근해서 기지개 하는 그럼. 거죠. 그럴 수 있지. 지적하지 마요. 아니 먼저 웃었어 나보고. 아니야 오빠가 먼저. 내가 먼저 웃었어? 아니 웃을 수도 저희 아니, 웃으면서 방송해요. 웃으면 안 돼. 너 왜 이간질해? 야 먼저 웃었어가 뭐 중요해 그래. 그래 웃으면 야 내가 웃는 게 죄야? 웃자. 박았어. 그래 어쨌든 나 무슨 얘기하고 있었잖아. 무슨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미국이 경제가 급부상하던 그 시대를 타고 성장을 한 회사잖아요, 파타고니아가.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여가 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 서핑도 하고 그렇게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것도 있지 않을까?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본인 스스로의 가치관,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보단 그게 먼저 아니야? 이윤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전에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니까 깔리고 그 다음에 이윤을 추구하지 않겠다 아니야? 그쵸. 이윤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게 목표는 아니었지만. 그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 뒷부분에 나오는 철학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좋은 제품,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 우리 제품이 사용되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제품이어야지만 환경이 더 보호된다라는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런 위기를 극복해내는 방법? 좋아. 뜬금없는 질문인데 이 사람 직업도 그렇고 산을 왜 가? 이렇게 미친 듯이? 왜냐면은 암벽 등반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게 좋아서 좋아하니까. 산을 가는 거야? 네. 그럴 수 있죠.
오빠도 히말라야 가잖아요. 어몽길 대장님 아시죠? 아시죠? 산을 사랑하는 분. 그렇지. 오빠도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예? 돈. 오빠는 돈과 이슬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번 신화드가 암벽을 왜 이렇게 사랑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그냥 궁금하더라고. 근데 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좋아해서 그게 사업까지 연결된 거 아니야. 그쵸. 내가 등산을 진짜 좋아하는데 암벽 등반 하니까 이런 게 필요해 해서 만들었고 뭐 찾다 만들었겠지. 몇 개 써보기도 했고. 근데 그렇게 하다 이 사업이 옷까지 같이 넘어가서 이제는 이 등산 전체적인 아웃도어 브랜드가 된 거잖아. 세계적인 유명 그게 대단하다고 보는 거지. 맞아, 그건 진짜 그게 베스트지. 진짜 대단한 그래서 사람인 이게 거죠. 대체 그러니까 원초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암벽 등반 혹은 산악을 좋아했던 게 뭘까라는 게 궁금하더라고. 암벽 등반 해보신 적 있어요? 없지. 안 해봤잖아요. 그거는 별개의 얘기인데 해봐야지 안다고 생각해요. 매달려 봐라. 해봐야지 내가 진짜 좋아하고 이번 신화드처럼 미친 듯이 매달릴 수 있는 게 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뭐야? 저는 못 찾았어요. 볼링. 그 정도 아니에요. 이번 볼링은 몇 초? 한 120? 볼링 하이로 말하면 안 돼요. 하이로? 180. 아 그래? 하이로. 근데 에버는 110밖에 안 돼. 110, 120. 와우. 200 한번 뚫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못 쳐요. 지금 알잖아요. 아 그치. 디스크. 디스크. 냠냠이가 가장 어리다는 거. 디스크는 가장 빨리 오고. 아무튼 이번 신화드 씨만큼은 아니지만 볼링은 아니다. 네, 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암벽 등반이든 좋아하는 거든. 꼭 찾기를 바라고. 팽숙은? 뭐야? 이번 신화드 씨처럼 암벽 등반이 언니한테는 어떤 건지. 없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할 수 있는 거. 없어. 없는 거에 못 찾은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없어요? 되게 금방 질리는 스타일이라서 무언가 새로운 걸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없는 편이고 하지만 해봤으면 됐다. 근데 왜냐면 경험주의자. 얌얌이가 말한 것처럼 그만큼 나를 충족시켜주는 건 없으니까 해보고 아니면 그냥 패스. 찾고 싶어요? 굳이 사랑 아니야, 안 찾아도 사랑 충만히 받고 있죠. 응? 우리 아빠한테. 아 그래? 내가 볼 때 사랑에 가장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닌가. 그건 진짜 가치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왠지 사랑. 그거 같아. 좀 다르죠. 지금 암벽 등반이랑 사랑으로 사랑이랑 사업할 수 없잖아. 비교하기엔 여러 명을 사랑할 수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그러네. 주변에 이런 사람 있어요? 뭔가 내가 좋아서 하는 일 일로 때문에 뭐 회사도 때려치고 뭐 사업을 하게 됐다거나 사업을 하든 뭐 유튜버를 하든. 저는 있어요. 뭐야? 사업하는 친구 2명 있는데 장르가 뭐야? 한 명은 의류, 한 명은 이분 신화드네. 한 명은 보석. 보석. 진짜 좋아서 하는. 네. 오. 왜냐하면은 둘 다 잘 나가던 대기업 때려쳤으니까. 근데 이번 신화드의 사례와는 다른 것 같긴 해요. 이번 신화드는 엄청난 기업가이지만 운도 따르지 않았을까. 어떤 면에서? 대장간에서 본인이 필요한 장비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잖아요. 만들기 시작했지.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거 보급해볼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아주 작은 소매상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자본주의를 추구하지도 않았고 엄청난 이익을 얻을 거야 이런 걸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환경을 보호하는 선상에서 암벽 등반하기에 최고의 좋은 장비를 만들자. 가치관이 사람들한테 잘 전파가 되고 잘 공유가 돼서 기업이 성공하지 않았나. 이분 신화드가 직접 한 말 중에 기업가 정신에 관한 말 중에 그러니까 이분 신화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기업가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비행 청소년을 연구하라다. 그 이유가 비행 청소년은 행동을 통해 이렇게 말한대. 이건 정말 역같네.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본인은 정말 사업가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사업가가 되고 싶진 않았던 거지.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업가. 그냥 내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하고 싶었다. 진짜 개인의 가치관이 완전 뚜렷이 달라. 맞아, 일반적으로 맞아. 그냥 성공한 기업가를 맞아. 봤던 것과는 좀 다르게. 개인의 가치관을 강하게 견고히 잘 지켜서 잘 녹여낸 사람. 그나마 다행인 거지. 살아남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진짜 이렇게 해서 살아남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을걸. 그래서 저는 운도 따랐다고 운이 많이 따랐을 거야.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수익을 정말 얻지 못했다면 마이너스 매출로 빚더미에 나앉았다면 끝까지 이렇게 고수할 수 있었을까? 철학을 공유하고 행동을 함께하는 거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크샵 하는 사진도 있고 등반하는 사진도 맞아. 많이 있고 맞아. 이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함께 공유해야 한다라는 게 있어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심적으로 멤버들이 추가가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철학을 나누는 거 우리가 왜 이걸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공감을 굉장히 많이 다른 회사에 그치. 비해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느껴져요. 진짜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3명이서 하고 있잖아. 네. 근데 예를 들어 8명이 갑자기 녹음을 한다고 치자고.
같은 주제로. 너무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거든. 지지난주인가 유퀴즈 봤는데 네. 배틀그라운드 대표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그 분야에 17년 정도 자기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30명으로 시작했던 회사가 지금 성공해서 1000명이 일하는 회사가 됐대. 불과 3년 반 만인가? 그걸 들으면서 대체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관리하고 통솔하고 같은 비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내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우려가 되더라고. 쉽지 않겠다. 본인도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해. 이게 너무 많아져서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많이 보인다고. 그런 어딩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 이분 신화도 역시 처음에 몇 명이서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수의 인원수였다면 그냥 한 군데 모여가지고 야 우리 환경보호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윤 추구 최대한 덜하고 좀 지속 가능하게 성장시켜보자라고 얘기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아까 뭐 2,000명? 이렇게 되면 쉽지 않잖아.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파타고니아도 역시 1991년 미국의 경제 위기와 더불어서 회사도 같이 위기를 겪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회사는 점점 막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그치. 컨트롤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이본 시나드가 한 일이 튕겼어요. 10여 명의 임원들을 이끌고 아르헨티나에 진짜 파타고니아 산을 올랐대요. 갔다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도 우주로 가야지. 거의 그러니까 우리 매출 위기다. 우리 뭐 사람도 처음으로 120명 해고했다고 그러고 너무 슬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임원들 다 끌고 파타고니아 산을 올라. 대단해. 신나게 이제 웃으면서 기념사진도 찍고. 결론은 변하지 않은 가치관과 지침을 꼭 지키면서 회사를 이끌자. 우리의 가치관을 어떤 사명문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뒷장에 보면은 사명문이 나와 있습니다. 저것도 진짜 등산 좋아야 같이 가는 거지. 유퀴즈에도 그런 거 나왔었어. 그 아몬드, 버터 아몬드 회장 나왔었는데 직원들하고 무조건 운동해야 된대. 같이 자전거도 타고 헬스해야 되고. 나 봤어. 모든 직원들이. 보통 사진 찍으면 웃으면서 찍잖아요. 워크샵 가면. 그치. 한 명이 지금 약간 특히나 회장이랑 같이 찍는데. 지금 한 명이 좀 그랬어. 안 좋네. 맨 왼쪽 끝에. 등산 싫어했어. 자, 디테일하게. 네. 가치관 중에 몇 개만 읽어드릴까요? 좋아요. 좋아요. 듣고 싶어. 요약해서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회사의 모든 결정은 환경 위기를 염두에 두고 내린다. 이 사회와 경영진은 성공적인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환경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익을 추구하되 성과를 우선시하지 않는다. 매년 스스로에게 총 매출의 1% 혹은 연수익 10% 중 큰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여 지역 공동체와 환경운동의 보조금으로 사용한다. 좋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 이념이나 가치관은 아닌 것 같아. 이게 1970년대인데 지금이야 우리가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해서 기업의 역할들을 강조하고 강요하잖아. 어느 정도 사회에서도. 그쵸. 이게 지금보다 50년 전인데 무려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주창했다? 이거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건데 사실. 선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도 내고 사람들한테 이슈몰이를 하고 있지 않나. 역사는 여기까지? 네. 고고! 자, 2장 철학입니다. 철학은 총 8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책의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총 8가지 철학이고요. 제품 디자인 철학, 생산 철학, 유통 철학, 마케팅 철학, 재무 철학, 인사 철학, 경영 철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철학 8가지가 있습니다. 생산 철학이랑 유통 철학 묶을 수 있고 인사 철학이랑 경영 철학 묶을 수 있죠. 유기농 목화로 된 의류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제품 디자인 철학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생산 철학이기도 하니까 생산 철학이기도 하니까 제품 디자인 철학이 좀 흥미로웠어요. 저는 제품 디자인이 파타고니아 의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심플하고 단순하게 제작되어 있고 파타고니아의 가장 큰 마스코트 같은 상표가 이렇게 딱 붙어 있고. 맞아. 네,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 디자인 철학에서 고품질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심플하지만 오래 쓸 수 있는. 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제품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재생산하기보다는 수선을 강조하더라고요. 그게 핵심인데 사실 이 책에서 꼭 얘기해야 되는. 원웨어 프로세스. 맞아. 네. 고객들이 매년 옷을 사고 매년 버리니까 그만큼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더 이상 옷을 사지 마라. 수선해서 입어라. 라는 의미로 원웨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류 브랜드는 옷을 많이 만들어서 옷을 많이 팔아야 돼. 그래야 이윤이 창출되고 그것으로 성장을 이어갔었다고 하면 파타고니아란 브랜드는 세계 유일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거를 사입지 말라. 라는 슬로건으로 옷을 수선해주겠다라는 서비스를 맞아요. 시행한 거지.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이지. 야, 얘네는 옷을 파는 회사인데 옷을 수선해준다고? 그럼 너네 건 언제 팔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니까요.
Don't buy this jacket. 그래. Don't buy this jacket은 사실 재무 철학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단한 거지. 우리 제품을 새 제품을 사지 말고 수선해서 입으세요. 재탕하세요. 찾아가는 서비스로 순회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정직해 보이잖아요. 작년 거보다 이 신상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던 기업들만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 거 새로 사지 마라. 수선해서 입어라. 그래도 된다.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힘든 와중에 서핑업계 리더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우리 회사는 유기농 모카를 사용해서 의류를 만들고 있었고 다른 회사들은 금융위기로 인해서 20% 이상의 매출 하락이 됐다. 근데 그 해에 우리 회사는 오히려 30%의 매출이 증가를 했다. 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회사가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류가 더 많이 팔렸다. 그러면서 낮은 품질로 만들어진 옷이 계속 반품이 되고 한 벌이 반품됐을 때 그 옷을 처리하는데 $26가 소비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적자를 발생시키게 됐고 설문조사를 해보니 옷을 수선해서 입는 사람은 미국인의 14%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어필하기 위해서 Don't buy this jacket이라는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마케팅을 하게 된 거죠. 책에는 나오진 않는데 옷 한 벌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물이 쓰인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탄소가 배출되고 그 탄소 배출이 기온에도 이상을 미치고 물의 오염에도 영향을 끼치더라.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실제 이 옷을 수선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보고 사람들은 사실 새 제품을 계속해서 쫓게 되잖아. 네. 유행이란 것도 있고 특히나 옷은. 네. 소위 우리말로는 리폼인데 리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제 그것으로 매출을 끌어가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맞아요. 생산 철학이나 유통 철학에서 보면은 직물 공장이나 봉제 작업장을 직접 회사 네임으로 소유를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항상 소수의 공급업자, 도급업자들과 맞아.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의류 원재료를 어떤 천으로 만들고 봉제하는 작업마저도 그들과의 상호 협력으로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해가면서 함께 상생해갔다. 그 상생이 전부 다 가족이다 이제. 하청 준 거지? 그 하청도 사실은 공정무역을 하는 영세업체였기 때문에 공정무역 업체와 일을 하면서 인증 제품에 대해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후원금을 지불했다고 해요. 그 후원금은 다시 지역 경제나 환경 발전에 환원하고. 쓰이고. 그렇지. 선순환을 이끌어낸 거는 사실인 거죠. 선순환의 구조를 잘 만들었다. 실제로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신경 쓰나? 굉장히 원가가 절감이 되는 회사를 찾았어. 만약에 내가 A라는 제품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여기가 $1가 더 싸. 인건비도 더 싸. 그러면은 바로 바꾸죠. 그렇지. 환경을 크게 고려하지 않겠지. 우리가 만약에 공급업체를 바꿨을 때 그들은 계약이 사라져버리고 올해 한 해 생산할 거리가 없어져도 그거는 너희가 알아서 할 거야. 해줘야지 친구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갖는 게 맞는 거죠? 에? 그러니까 이익이 추구의 넘버원이 아니기 때문에 넘버원의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근데 그럴 수도 그치. 있고 저는 이 파타고니아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대기업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CSR 엄청 강조하잖아요. 저는 화장품 회사다 보니까 화장품 원료를 가져오는 걸 공정무역으로 한다 이렇게 표방하는 회사 되게 많아요. 근데 파타고니아가 잘한 점은 뭔가 선구적이었다? 이슬 오빠 말한 것처럼 구조를 먼저 선구적으로 만들어줬다. 라는 점에서 잘했다고 생각해요. 화장품에서 오픈해도 되는 거야? 묻지도 않았는데 개인정보를. 곧 퇴사할 거니까요. 제가 퇴사를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야 팀장님? 됐어 들으라고. 네, 가장 중요한 제품 디자인, 생산, 유통까지 한꺼번에 다루어 보았고요. 결국은 환경 철학 아니겠나? 사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철학이어서 이번 시나드가. 네, 이번 시나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걸 맨 뒷장에 나열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환경 철학이 다른 철학보다 내용이 많아요. 씁쓸하기도 하고 현실적인 얘기인데 네. 환경 철학에서 이런 말을 해.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은 고급이나 모험이라는 말처럼 너무나 많이 오용되고 남용되어서 그 의미를 잃고 말았다.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업을 통해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행동들을 실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건물을 막 올리고 도로를 깔면서 그래도 우리는 환경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하는 거야 라는 포장 같은 것도 소위 어떻게 봐도 환경은 파괴하는 일인데 그래도 저희는 가장 이렇게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건설하거나 짓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분 신하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모든 행위가 다 환경 파괴야. 어. 이거 좀 놀라웠긴 한데 숨만 쉬어도 이산화탄소 배출된다. 맞아. 숨만 쉬어도. 이번 시나드도 환경 사업, 환경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특히 의류 브랜드 회사이다 보니까 농장 또는 목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고 지구온난화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목화를 재배하는데 필요한 뭐 퇴비 같은 경우도 그거를 어느 정도의 양으로 뿌리느냐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달랐다는 거를 이제 버클리 대학교랑 연구를 하면서 알았고, 여기 보면은 뭐 2013년에 프로비전이라는 식품 회사를 설립을 했다고 해요. 네. 더 고품질의 식량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회사를 세웠고 유전학자, 생물학자, 어부, 농부, 요리사 이런 사람들이 소규모로 모이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이 높고 하지만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음식을 생산해낼 수 있을까라는 비전을 가지고 식품 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좋은 얘기네. 환경 내용에서는 정말 이 기업과 이본 시나드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시나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조사해라. 가장 잘 되는 제품. 그래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그 제품을 바꾸거나 치워.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지뢰를 만드는 회사의 주인이라고 너가 한번 생각해봐. 너는 이제 지뢰 만드는 회사의 오너. 근데 그 지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생각 안 해. 근데 그러다가 어떤 경우로 지뢰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알게 되면 그 상태에서 그 지뢰 사업을 그만둘 것인가 혹은 계속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속한 파타고니아도 파타고니아의 지뢰를 찾기 시작했다. 환경 파괴를 가장 덜 할 수 있는 혹은 간과하고 있었거나 뭐 이런 것들. 대단한 거야. 나 이런 질문 하기 쉽지 않다고 보거든. 특히 오너로서는. 어렵잖아요. 뭐 이제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별다방에서. 사는 거에도 종이 빨대를 사용해야 하는 것도 어떻게 그거는 보면 얘기하고 싶다.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우리는 뒷광고가 없어요. 네, 책 선정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 혹시나 또 오해하실까봐 안 이런 들어와서 없는 거예요. 이런 스타벅스에 대한 언급.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네요. 되게 중요하지.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저희는 얘기하는 모든 브랜드나 상호, 음식, 의류 없습니다. 왜 실제로 지금 펭수가 언니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네. 내돈내산. 내돈내산. 모든 진짜 것은 내돈내산. 이런 책 추천도 진짜 다 우리 돈으로 내돈내산. 전혀 저희는 책 샀어요. 나도 샀어요. 19,800원입니다. 전혀 저희는 교보문고에서 포인트 1,000원 써서 샀어요. 교보문고도 일절 관련이 없다는 거. 진짜.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너무 당당하잖아. 너무 당당해. 너무 당당. 오늘 브랜드를 얘기해도 마음 편해. 얘기해도 되는. 그럼. 그쵸. 풀네임 얘기해도 되지. 왜냐면 되지. 우리는 받은 게 없어. 내돈내산 했으니까. 받고 싶다 이런 거. 받은 거 있어. 또 얘기해도 돼. 받은 게 있으면 밝혀야 된다는 거지. 9월 1일부터 광고 받고 싶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 계속 그 얘기만. 이거는 거의 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수준인데. 이거 어디 책이죠? 이거 어디야? 라이팅 하우스. 이거 재생 종이. 맞아. 그것도 그래? 얘기해야 돼요. 맞아. 그 얘기해야 돼. 자, 재생 종이로 그래 내가 잘 만든 건드렸네. 책이에요. 맞아. 이 역시 책이 라이팅 하우스. 라이팅 하우스. 재생 종이로 만든 책을 출간하시다니. 그래, 맞아. 비싸도 사죠. 여기 결론은 저희는 뒷광고가 없다. 책의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책은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재생 용지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칭찬합니다. 야, 이게 장난 아니네요. 무슨 얘기하다가 왜 뒷광고가 나왔지 갑자기? 스타벅스 언급이 나와서. 이런 게 불편하잖아요. 어쨌든 앞부분에서 역사를 강조했던 것처럼 이런 경영 철학에 대해서 모든 직원이 가치가 일치되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팽수기네 회사. 팽수기네 회사. 네. 예를 들어서 전기를 아껴야 하니까 집중 근무 시간에만 컴퓨터를 하고 저 표현 쓰는 회사가 몇 개나 있을까? 집중 근무 시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오늘부터 안 씁니다. 우리. 예? 계단만 쓰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16층 아니야? 16층? 25층 건물에 저는 10층에 있습니다. 10층. 아무튼 이거 허리 아파서. 이것도 디스크랑 관련 있는 거야? 언니 회사 이야기 재미없니? 대체 한 번 방송할 때 하품 몇 번 할 거야? 아니 2분동 한 거예요. 2분동. 다 끝나가는데. 진짜까지. 자, 그래서.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두가 이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겠어라고 와, 이야기할 수 25층 있잖아요. 건물에 엘리베이터.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런 실제 있었던 환경 일이야? 철학에 대해서. 2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오프시키는 일? 아니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난리 나지.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회사에서 주는 밥. 이런 일회용 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종이 박스를 그건 너무 제공한다거나 좋네. 그런 게 근데 사실은 음식을 보관하기 눅눅해지거나 말랑해지거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박스가. 생기겠지. 근데 그거는 감안하고. 그건 우리가 감안한 게 아니고 그렇게 줘서 먹는 건데. 이거 HR에서 듣고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 그렇게 줘서 뭐야 이러면서 어쨌든 먹는 회사 건데. 좋아하지? 회사 만족하고. 회사는 좋죠. 예. 자.
근데 오히려 그렇게 팽숙 언니네 회사처럼 큰 회사일수록 큰 회사 아니야? 나 대파 작은 회사 다니는데. 말해봐. 구멍가게일수록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런 대기업일수록 이런 거 더 티내면서 하지 않나요? 맞아요. 진짜. 아무튼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행동과 정책을 하나를 결정짓는데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파타고니아 책도 많이 의심을 했었어요. 그래,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보여주기식이 실제로 너무 많으니까. 맨 뒷장에 이본 시나드가 쓴 에필로그장에 보면 진정성이 느껴지는 문장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저는 제일 마지막 단락이 인상이 깊었어요. 나도 지금 거기 보고 있었어.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려는 미미한 시도들을 통해 나는 보다 단순하게 살아야 혹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해야 정말 중요한 모든 면에서 빈곤하고 결핍된 삶이 아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 그렇지.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 심플해질수록 행복하다, 심플해질수록 풍요롭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느꼈던 것 같아요. 자연과 함께하면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또 같은 맥락에서 소비에 대해서 엄청 뭐라고 하는 맞아요. 문장이 있어요. 소비를 제발 그만하라. 근데 이거는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제일 꽝이야. 진짜. 장난 아니죠. 자본주의에 완전 역행하는 발언인데 아니면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그래서 원래 오늘 인터넷 쇼핑하면서 옷 사려고 했었거든요. 장바구니까지 넣었는데 결제할까 하다가 그래 이번 시나드가 그 정도야? 소비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잠깐 참자 그러니까 안 살 수 있었어. 어차피 내일 살 거잖아. 모르죠. 왜냐하면 이 문장을 보면은 정말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죄인은 바로 우리다. 우리는 써버리고 파괴하는 소비자이다. 우리는 필요는 없지만 원하는 물건들을 계속해서 사들인다. 그러니까 지구와 난 여기 반론인데 지구와 환경 입장에선 그럴 수 있는데 인간과 자본주의 입장에서 그렇게 소비를 누군가 해주지 않으면 인간 사회 망해. 근데 필요한 만큼 소비하면 되잖아요. 과소비하니까. 그러니까 그 필요한 만큼을 누가 정해주냐는 거지. 자본주의는 정말 무한 경쟁의 시대인데 쟤는 막 100만 개를 찍어내고 있어. 그래서 뭐 200개국에 수출을 해. 근데 나는 진짜 10개만 찍어. 환경이 나빠질까 봐. 그럼 여기 망해. 망할 거야? 아니요. 그런 선택할 수 없다는 거지. 응? 안 망하지. 그래? 이번 시나드는 말한 대로 경영가의 입장에서 자본주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정말 개인적인 암벽등반가이자 가치관으로 환경운동가의 가치관으로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그렇다고 뭐 모든 기술이나 모든 소비를 거부하자는 게 아니고 좀 적당하자. 최소한. 적당하고 단순한 삶을 좀 지향해보자 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크게 동의되진 않는다 이 부분은. 저는 그냥 찔렸어요 좀. 스파 브랜드들 의류 브랜드 보면은 일부러 많은 옷을 생산해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빨리빨리 옷을 소비하고 그 옷도 진짜 한 시즌 입으면은 옷이 해지거나 뭐 찢어지거나 이렇게 수명도 짧게 만들어 놓고 가전제품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고 할 수 있는데 짧게 만든다고 전 생각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전에 텔레비전 보다가 텔레비전 TV 보다가 진짜 옛날 사람이야. TV가 이렇게 한 주씩 가는 거야. 어디 놀러 가고 펜션 이런 데 전화하지. 여기 텔레비전 있어요? 너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꼭. 그러니까 텔레비 있어요? 뭐 이런 거. 안 그래요. 아무튼 그랬어요. 뭐, 그래서 한 주씩 그래? 가는 거야. 그래서 텔레비전이 그냥 하면 다들 저게 입에 저게 그냥 해요. 텔레비전이 수명이 가고 있는 거야. 2년 3년밖에 안 썼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빠른데? 지인 중에 그런 쪽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 원래 수명이 그렇게 짧은 거니까 바꿔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너무 짧은데. 너무 놀랬어. 제품 그 수명주기라고 하죠. 맞아. 제품 수명주기가 요새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백색가전 30년 쓴 분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치. 이것도 저도. 우리는 최고의 대기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작은 회사. 맞아. 최고의 작은 회사. 우리말로는 강소기업이라고 하지.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키우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회사를? 그렇다고 하기엔 지금 이미 너무 커져서. 그래서 언급해보고 싶었던 게 저희가 이제 철학을 얘기하다가 마케팅 철학을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됐는데 책에서 이본 시나드가 표현한 본인의 철학 그리고 이제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널리 알림으로써 이 책을 출판한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겠고 오히려 마케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역으로. 마케팅을 안 한다는 게 마케팅이다. 네. 그치. 왜냐하면 이 마케팅 철학 뒷광고. 챕터에서도 조심하자. 계속 우리는 광고를 위한 광고 안 한다. 돈 버는 광고 우리 절대 안 한다. 그게 광고야. 연예인 광고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맞아. 저게 뭐야? 책에 나와. 근데 그러니까 입소문이 또 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멋진 모델을 써가지고 수억대 멋있는 CF를 찍는다던가 아니고. 이런 걸 안 하고 오히려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을 우리가 행해서 맞아. 화제가 될 거다. 뉴스거리. 예를 들면 여기 뉴스거리로 나왔던 것 중에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페트병을 재활용한 신칠라 플리스 제품을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TV 광고에 나오고 유튜브 광고에 나오고 잡지에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뉴스 기사거리로 나오는 거죠. 언론의 호평을 에이. 받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약간 우리나라는 진짜 LG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행은 많이 하는데. 맞아. 조용히 하잖아요. 아 진짜요? 가뚜기도 그렇죠. 그런 것 같아. 몰랐어요. 음. 그런 선행을 해서 미담이라고 요새 표현을 하던데 그렇지. 이런 기업의 미담이 알려지면서 궁금해진 거죠. 저긴 도대체 뭔데? 저긴 뭐지? 이러면서 더 구매하게 만드는? 책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이본 시나드가 표현하잖아요. 나는 경영자 아니다. 나는 서퍼다. 난 등반가다. 나는 살리기 맞아. 싫었다. 나는 환경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 궁금한 거죠. 맞아. 자, 철학까지 마무리해 보고요.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은 한번 책을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한 가지 뭔가 궁금해진 게 있어요. 네? 책을 읽고 파타고니아 제품을 사고 싶어졌다 아니다. 여기 있어. 나처럼 지난 3년 동안 옷을 한 번도 사지 않아도 않는 게 더 파타고니아스러운 행동이다. 리폼하자. 아, 아니 올해 티셔츠를 샀네. 올해 샀네. 사긴 샀네. 냠냠스는. 저는 사보고 싶어졌어요. 오. 그래서 제가 언급한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마케팅을 잘했다고 생각을 한 게 저 같은 사람은 되게 궁금해지니까. 궁금해지고 그리고 중요한 게 가치 소비라고 하죠. 음. 티셔츠를 사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의 가치를 사는 느낌인 이거 거예요. 약간 그거야. 그러니까 파타고니아를 입으면 얘는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거에 깨어있는 친구야라고 옛날에 그 사랑의 열매 같은 거 달고 다니잖아. 정치인들이. 그런 삼스 슈즈 같이. 맞아요. 내가 이걸 입었을 때 유기농 모카로만 만든 티셔츠를 입었구나. 재활용 소재를 네. 사용해서 뭐 입었고. 옷을 입었구나.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의 기업과 함께 하고 있다. 의미를 두었다. 그 밸류를 내가. 그래서 사고 싶어졌어요. 오, 괜찮네. 좋네요. 괜찮네. 다음에 한번 오프라인 1000명 돌파하고 모임할 때 양철조끼. 우리 다 같이 연말에. 맞춰 입고 좋다. 프리스 입고. 1000명이 연말까지 가야 되나? 그때쯤이면 뭐 이슬님이 한 벌씩 사줄 수도 있어. 1000명 되면. 가능하죠. 또 여러분 크신 분이니까 자기 옷은 안 사도. 힘내주세요. 저 티셔츠 입고 싶어요. 일단 내 건 가 산다. 당연하죠. 내 건 펭수이가 산다. 당연. 나도 모르게 대답했어. 요거 나가자. 요거 나가. 내 건 펭수이가 사줘야지. 그럼. 하나 정도는 또 제가 또 책 정리하고 간단하게. 그동안 너가 알았던 회사는 진짜가 아니다. 약간 이런 오. 느낌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요. 이해됐죠? 누구한테요? 이해 안 그러니까 됐는데. 그러니까 구독자들한테? 내가 추천 서평을 쓴다면 오케이. 너가 알고 있던 기업은 진짜가 아니다. 뭐 이런 오. 느낌? 찌는 여기 있다. 찌는 여기 있다. 근데 사실 그것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창업을 꿈꾸시거나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그냥 우리처럼 일반 소비자도 맞아.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가치로서 소유를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래서 저는 추천. 저도. 그 총균세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 우리가 대변동에서 봤던 네. 한 줄 평이 독보적인 경영 철학, 희망찬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라고 이 책을 표현했다. 저는 이번 시나드 작가가 얘기한 그 구절 한 번 더 언급할게요. 좋아. 프롤로그에 있는 소제목인데요. 응? 옳은 것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법. 이거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득이 됐고 어떤 걸 선택하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옳은 것을 선택해야겠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성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뭔가 자신감, 희망을 보게 됐어요. 역시 오. 퇴사는 그쪽으로. 그니까. 가능해요. 진짜 퇴사를 꿈꾸시거나 왜냐면은 요새 직업의 세계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직장인이 끝이 아니고 저와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많지. 그런 분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영향이 있다. 네. 저도 책에서 한 문구 따오면 10글자인데요.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 이 말만큼 파타고니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표지에 써있는. 네, 지구가 목적이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와닿기도 하고 안 와닿기도 하고 사실 감론을박의 여지가 많은데 그래도 존중합니다. 이런 기업가 정신 존중하고 앞으로 더 많아질까라는 고민은 되는데 많아지긴 힘들지 현실 세계에서. 그렇지만 많아지길 바라보면서 네. 그만하고 지금 늦었으니까 네, 빨리 인사 뭐, 마무리. 고고 자, 그럼 다음 집으로 고고 퇴근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